거울을 볼 때마다 난 진짜 심각하구나. 뭔가 무거운 짐을 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엄마가 너가 뱃속에 있을 때 비타민을 안 챙겨 드셨어? 안녕하세요. 체리예요. 반갑습니다. 미국산 체리. 많은 사람들이 제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길래 혹시 측만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그냥 측만증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람들 위해서 측만증이 제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 영상을 찍는 계기는 내일 제가 제주도 가는데 사실 제주도를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수영이잖아요. 바다 수영. 저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이나 등을 좀 드러내는 그런 거를 절대 못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런 측만증 때문에 잘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서 영상 키게 되었습니다. 측만증 때문에 가장 힘든 점 얘기를 해보자면 옛날에는 통증이었는데 요즘은 외형적인 그런 특징들이 있어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전혀 못 입겠어요. 특히 막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소재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재들은 등을 좀 더 잘 보이는 소재들도 있고 조금 더 감추는 소재들도 있어요. 특히 좀 더 싼 패브릭이라면은 잘 늘어나고 좀 얇은 편이잖아요. 그런 소재들을 입었을 때 등이 확 보여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런 옷을 잘 못 입고 조금 더 가격대가 있는 옷이 좀 더 탄탄하고 두껍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옷을 더 입어야 되는데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헐렁한 옷을 좋아하긴 한데 가끔 입고 싶은 옷을 못 입을 때 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사실 그 외형적으로 신경 많이 안 썼어요. 어릴 때 조금 더 남의 신경도 안 쓰기도 했고 원래 반대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서울에 와서 좀 많은 사람 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신경 쓰게 된 것 같아요. 제 외형적으로. 요즘은 그게 가장 힘든데 통증이랑 그거랑 좀 비슷한 순위가 매겨야 될 것 같아요. 측만증 가지고 계시면은 통증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통증이 엄청 심했어요. 거의 10살부터 계속 아프다고 엄청 하고 지금도 제가 제대로 오랫동안 앉고 있거나 걷고 있거나 뭔가를 하고 있으면 쉬지 못하고 계속 중력의 무게를 계속 받고 있으면 통증이 엄청 심하게 와요.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좀 누워야 되고 측만증이 있으면은 이게 휘어 있잖아요. 계속 중력을 받아서 뭔가 무거운 짐을 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게 내 스스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중력이 너무 무거워서 계속 약간 이렇게 뭐라 하지? 처지고 이런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내가 왜 막 힘든 점 이런 얘기를 사실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제 주변 사람한테도 제가 지금 힘들고 좀 통증이 많이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면은 통증은 거의 항상 있고 맨날 얘기를 하면 뭘 못하잖아요. 남한테 되게 그게 짐이 되고 불쌍해 보이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제 욕심도 있어요. 내가 약간 내 몸한테 지고 싶지 않은 욕심도 있고 제 가족한테도 티를 잘 안 내는 편이에요. 최근에만 조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릴 때부터 거의 티 안 내고 살았었는데 약간 가족들도 그래서 얼마나 심각한지를 감이 안 올 정도로 제가 감추는 편이에요. 저번에도 사실 언니한테 나중에 얘기를 했는데 2년 전에 제가 뉴욕 가서 우리 조카를 베이비시팅 했어요. 우리 언니가 이제 둘째를 낳고 언니가 약간 회복하는 동안 첫째를 한 달 동안 봐줬었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제가
거의 디스크 올 정도로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거의 진짜 죽는 것 같았어요. 너무 아파서 미국에서 갔다 오고 나서 거의 3개월 동안 고생했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막 마사지도 받고 요가를 갔는데 그 애기 자세 있잖아요. 애기 자세도 못했어요. 너무 그 허리 디스크가 거의 올 뻔했는데 나중에 마사지 받고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그런 뜻으로 제가 약간 말 안 하고 무리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도 잘 모르기도 하고 말을 해도 통증은 상대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겪어온 통증은 그게 베이스라인이라면은 남이 느끼고 있는 통증을 잘 이해를 못해요. 남이 통증 뭐라 할까? 내가 겪어온 통증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공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겪은 통증은 당신과 겪은 공증 내가 뭐야 이거 어려워. 내가 겪은 통증이랑 남의 경험한 통증이 다르기 때문에 말을 해봤자 제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말을 안 하고 다니는 편이고 또 특히 내가 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심고 싶지 않아서 제가 말을 안 하고 다니는데 수술을 하기로 했을 때부터였던 건지 열심히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제가 잘 말 안 했는데 내 친구들의 응원을 받고 싶었던 기분이 확 들어서 여러분한테도 말을 하고 뭐 내 주변 친구들한테 난 수술할 거다 얘기하고 시작하니까 되게 저한테도 되게 약간 힐링된 느낌이에요. 친구들의 응원을 받으니까. 아까 통증이 상대적이라고 한 거에 좀 더 붙이자면은 레딧에 보면은 자기가 막 15도, 20도인데 막 인생이 막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나는 100도인데 그럼 내가 막 나는 어떻게 막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제가 볼 때 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남의 인생을 모르잖아요. 자기가 자기 수준에서 그게 진짜 힘든 걸 수도 있고 무서운 걸 수도 있고 남의 케이스를 좀 존중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반면으로 좀 쉽게 넘어가려고 한 적도 많아요. 저는. 왜냐면 난 아직 팔다리가 있는데 저 아직 걸어 다닐 수도 있고 아직 멀쩡해 보이는데 어느 정도 나는 뭐하러 힘들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을 안 하고 감추고 하다 보니까 내 케이스를 또 축소한 적도 많아요. 뭐라 하지? 약간 사실 이만한데 이렇게 이 정도다라고 일부러 억지로 한 적도 많아요. 뭔가의 대처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심각하니까 저도 잊고 싶고 그냥 무시하면서도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모른 척한 거죠. 왜냐면 너무 심하니까 그 심각도를 맨날 감지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항상 이게 별거 아니다 생각하고 다녔는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 약간 약이었을 수도 있는데 독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한 적도 많아요. 지금도 사실 제 몸을 방치할 때가 많은데 무리할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조금 더 내 몸의 심각성을 조금 더 감지를 하면 제 몸을 조금 더 소중해하고 좀 아껴야 되는데 열심히 그냥 살고 싶어서 내 몸을 거의 잊은 채로 산 적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그런 큰 거울이 있거든요. 제 등을 볼 수 있는 거울. 제가 쇼스를 집에서 하거든요. 측만증 특별 운동이라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난 진짜 심각하구나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 심각성을 다시 생각하고 리마인드 해주는 게 거울이에요. 그런 면에서 많이 반성도 하고 제 몸한테 좀 미안할 때가 있어요. 제가 너무 무리해서 사니까. 최근에 좀 많이 후회되는 게 제가 대학교 때 제가 엄청 무거운 거의 15% 프로맥
노트북을 들고 다녔었어요, 학교에. 그런 거 들고 다니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반성하게 됐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부럽더라고요. 내 몸을 아끼는 사람, 내 몸한테 좋은 거 해주고 뭐 운동 자주 하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자랐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렇게 좋은 습관이 들렸을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해서 다시 좀 배우고 있어요. 제 댓글 중에서도 이런 얘기가 많아요. 웬만하면 척추에 칼을 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웬만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완전 last option으로 이렇게 수술을 결정한 건데 사람들 제 뭐 측만증이라고 해도 그것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 어떤 분들 나한테도 막 야, 뭐 나였으면 그냥 평생 운동했겠다, 수술 안 하고 운동했겠다. 계속 중력과 싸움이잖아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어서 쉽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제 측만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응원도 많이 해주고 막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골다공증이 이제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저한테 체리야, 너 막 측만증이고 골다공증인데 체리야, 네 엄마가 너가 뱃속에 있을 때 비타민을 안 챙겨 드셨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한테. 막 그거 듣고 제가 진짜 충격을 먹었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하지? 제가 골다공증은 측만증 때문에 온 건데 그게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개인적인 얘기를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응원도 받을 수 있는데 대신 좀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릴 수도 있다는 게 좀 단점이지만, 그래도 그런 이상한 소리보다는 더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후회 없어요. 어릴 때부터 측만증이 있어서 제가 모든 치료를 해봤거든요. 제가 만났던 치료사마다 측만증은 이렇게 하면 되고 나아질 거다. 측만증은 이거다. 측만증은 이거 때문에 생겼다. 모든 전문가들이 자기 다 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 믿고도 따라해봤는데 크게 도움되지가 않았을 때 항상 실망 엄청 왔어요, 저한테. 이렇게만 하면 된다, 따라오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사람들한테 말 안 하고 치료사 만나지도 않고 꽤 오랫동안 그냥 방치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게, 제가 이런 측만증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보는 이유가 그냥 아픈 사람으로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그 과정을 기록하고 싶기도 하고, 저 같은 친구들에게 좀 정보를 전달하고 싶고, 아픈 사람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아왔다, 요즘 이렇다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막 약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말을 하지 말까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여러분도 제 마음을 잘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혹시 몰라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은 약간 측만증에 대한 수다이었던 영상이 된 것 같은데, 진지한 얘기였지만 저 같은 친구들 위한 영상이니까 좀 공감됐으면 좋겠고 재밌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요, 저를. 막 그만, don't worry about me. 그만 걱정하세요. 그냥 응원만 해주세요. 그럼 저희 다음으로 봅시다. 바이.